며칠 뒤면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찾아오는데요. 가족과 웃음꽃을 피워야 할 이럴 때면 오히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남북 이산 가족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헤어진 가족들과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 북한 핵도발 등으로 남북 간 대화가 단절돼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면 영상 편지라도 보내서 이 소식이라도 전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네, 그렇죠. 이번 주 남북의 창은 추석을 앞두고 아직 붙이지 못한 이산 가족들의 영상 편지 사연과 함께 이산 가족 상봉 문제를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맹인아 리포터입니다. 고즈넉한 남한 강변. 제법 선선해진 바람을 벗삼아 오솔길을 걷는 노신사가 있습니다. 올해 84세 이동표 화백. 오늘도 그리운 고향 생각에 노래 한 자락을 풀어냅니다. 앞산이 주동과 내짠 저녁. 북녘의 고향 땅을 많이 닮은 이곳을 매일같이 둘러봅니다. 산책하는데 우리 집이 저기 있잖아. 저쪽에서 내려오면서 그 내려오는 논깨 이 벼 사이 그런 것들이 너무 과거하고 똑같아.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고향 생각 무척 나고. 이화백은 황해도 해주에서 미술학교를 다니다 6.25 전쟁 중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내려와서 미국 사람들 수상화도 그리고 인쇄소도 내려와서 컷도 그리고 사파도 그리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19 꿈만 턴 청년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돼 고향과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달에 비친 우리 아우 그 모습이 또 보고 싶어서 흉차게 땄을 땐 늘 고향 아버지나 어머니, 동생들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을 늘 그 연상을 해서. 명절이 다가오면 그립고 괴로운 마음에 더 모질게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좀 남들 다 가는 추석날 못 가는 시장민들 그 내면이 내가 대표해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 갈 거나 고향에 가자. 고향에 가고 싶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산 가족들은 휴전선 넘어 헤어진 가족이 더욱 그립고 분단 현실이 한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그리운 마음을 모아 남과 북의 가족 상봉을 주선하는 노력은 그동안 계속돼 왔는데요. 그 만남의 시작은 지난 1983년 6월부터 KBS가 무려 넉 달 반, 450시간 넘게 진행한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꾹꾹 눌러 쓴 이름 석자를 들고 애타게 가족을 찾는 사람들. 아유, 세상에. 엄마가 10밤만 자고 오면서 동생 맡겨놓고 간 거 아니에요? 헤어진 가족을 찾아달라는 10만 952건의 사연은 생방송을 통해 1,180여 건의 꿈같은 상봉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마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85년 남북당국의 협의하에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우리가 내가 이거 너무 죽었어야 이 첫 만남을 초석으로 드디어 2000년 남과 북의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습니다. 반세기 동안 헤어진 우리 형들을 만나니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후 남북은 한 해 두세 차례씩 상봉을 추진했고
2005년부터는 화상상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상봉 기회조차 갖지 못한 이산 가족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 현재 북녘 가족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영상편지를 남기는 일입니다. 이곳은 북에 있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영상편지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서고입니다. 이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편지는 모두 18,000여 통이나 됩니다. 여전히 북으로 보내지 못한 채 이렇게 세월의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데요. 야속하게 흐르는 세월에 옛 기억은 점점 흐릿해져도 가족과 고향이 그리워 영상으로라도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짙어지기만 합니다. 각각 개성과 평양이 고향인 김종원 씨와 김영자 씨 부부. 60년 넘게 해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긴 시간이 지났지만 동생과 오빠를 향한 그리움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난 자다가도 눈물 흘리지. 울컥울컥 생각나. 심지어 지하철 타고 나가다가 지하철 노인석에 앉아서 멀쩡히 앉았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울컥하면 눈물 흘리고. 이산가족 상봉 신청도 오래전에 해뒀지만 부부의 차례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 대기가 대기 인원이 수십만 명이라고 그러더라. 상봉기회 되면 춤추지. 춤추고 그냥 얼싸안고. 간절한 마음에 지난해에는 이산가족 특집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에 있는 형제들의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흐려지는 기억을 안타까워하고 있던 상황에 얻은 소중한 가족 사진입니다. 김종원 씨는 복원한 액자 속 동생의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사진만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됐다니까 나 좀 서글프고. 만나면 내가 글쎄 무등태 해준다고 그랬는데 빨리 만나야 무등태 해주고 내가 돌지 이제 더 늙으면 못 하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고령과 건강 악화로 상봉의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상봉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2월에는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사망자 수가 생존자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유전자를 검사 복원해 향후 북측의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남겨두는 유전자 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그 시료를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요. 보관된 시료를 해서 차후 가족 확인을 위해서 가족이 나타났을 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고비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대치해온 남과 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번번이 북한의 도발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실제 이산가족 상봉 추이를 보면 2008년 북한이 저지른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현저히 줄었고 이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침체를 겪었습니다.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입니다.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여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현 정부 들어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시도도 이어졌지만 올 들어 보름이 멀다 하고 쏟아진 북한의 각종 핵과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자초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이 같은 상황을 한국의 책임으로 몰더니 이산가족 상봉에 문을 닫아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패당의 광란적인 동족 대결책 등으로 말미암아 북남 관계가 결단남으로써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애타게 고대하는 혈육과의 상봉은 완전히 날아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힘있게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민족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최우선적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북한의 핵개발 등 여러 차례의 도발 그리고 또 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북측에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좀 더 비정치적인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 당국에 의해서 접근이 되고 그것이 성과를 거둬서 또 그 제도적 차원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혈육에게 60년 넘게 소식조차 전하지 못한 채 살아온 많은 이산가족들. 찬영이 오빠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아무튼 살아남아가지고 나 만날 때까지 기다려. 먼저 죽으면 안 돼. 알았지? 이산가족 문제는 여전히 시급하고 절박한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